이게 바로 빵 발효의 팽창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맛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항시 즐겁고 맛있는 디저트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베이켓의 항시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제빵의 메커니즘, 제빵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는 언제부터 빵을 먹어왔을까요? 이집트 시대 2000년 전부터 우리는 빵을 먹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발효가 어떻게 되고 발효는 이런 원리다를 알게 되기 시작한 거는 18세기나 돼서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인류는 원리를 모르고 빵을 만들어 먹고 있었다는 거죠. 구전동화 전에 오듯이 엄마가 또 딸에게 알려주고 딸이 다시 또 딸에게 알려주고 뭐 이러면서 빵은 꾸준히 그냥 역사를 이어오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17세기나 돼서야 빵의 원리가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로부터 사람들이 밝혀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트, 맥주 속에서 밝혀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다 아는 파스테르예요. 파스테르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트의 알코올 발효라는 거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고 저온 살균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미생물이 무산소 상태에서 포도당을 탄산가스와 에탄올로 분해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발효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발효인데 지금 왜 무슨 파스텔을 얘기하고 이러냐? 그만큼 우리가 이 발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산가스와 에탄올로 분해가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가? 당을. 좀 더 실전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반죽이 끝나고 성형을 마치면 이스트는 반죽 속의 효소를 이용해서 출합법으로 증식을 시도를 한대요. 자, 근데 이때 반죽 속의 이스트의 균수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조단위예요. 천문학적인 단위의 균이 있는 거죠. 그 이스트가 순식간에 반죽 안에 있는 효소를 팍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하면은 그때 얘네가 호흡법을 알코올 발효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가 먹었던 효소를 바탕으로 우리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트름도 하고 막 방구도 막 빵빵빵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이 탄산가스라는 거를 막 뿜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반죽 속의 효소를 이용해서 출합법으로 증식을 시도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탄산가스가 미치도록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빵을 부풀게 하는 원리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 집에서 빵을 발효해 본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잠깐 보고 왔는데 갑자기 빵이 막 이만해지고 막 미친 듯이 커졌던 순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발효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갑자기 이제 질문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빨리 발효되는 빵이 좋은 거냐? 천천히 발효되는 빵이 좋은 거냐? 성장통을 너무 많이 겪은 빵은 아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조직이 막 비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이 되는 부분도 생기고 막 터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을 급격하게 크지 않게 하기 위한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원리입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자, 이제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 1차 발효라는 게 있고요. 벤치 타임이라는 게 있고 2차 발효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빵의 풍미를 높이는 방법으로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반죽이 된 빵을 꺼내와갖고 막 성형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모아놔있던 가스를 강제적으로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루텐 안에 있는 셀 조직의 노화를 늦추면서 가스를 더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800이에요. 근데 1600 정도만 빼는 게 아니라 한 2000까지 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
빵 맛이 좋아진다. 이제 이게 바로 빵 발효의 팽창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맛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죽을 바로 성형하는 게 아니라 분할 후에 공굴리기를 해서 가스를 살짝 모아뒀다가 15분이나 30분이라는 벤치 타임을 통해서 휴지를 주죠. 그리고 다시 쌓인 가스를 쫙 빼버리고 난 다음에 성형을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모양을 만들죠. 그러면 글루텐의 점성과 탄성을 초기화시켜서 빵의 형태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최종 발효라는 2차 발효를 통해서 빵의 맛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죽하고 바로 만들면 빵은 덜 맛있다. 근데 반죽하고 조금 있다가 가스 한번 뺀 다음에 다시 만들면 빵은 훨씬 더 맛있다. 이게 빵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발효라고 하는 2차 발효 과정에 가서 발효가 많냐 적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발효가 부족하게 되면 빵의 부피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겉면의 크러스트가 어떻다? 부족한 거죠. 단위 면적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븐 스프링을 먹으려면 면적 대비의 스프링 먹을 탄산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스프링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빵이 부풀고 어디는 빵이 안 부풀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탄산가스가 부족하게 되면은 글루텐 조직의 셀이 작아지기 때문에 식감이 어떨까요?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한 그 맛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반대로 발효가 막 과해져요. 빵의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죠? 낮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식감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먹었는데 먹지 않은 듯한 그 느낌. 3개를 먹었지만 하나를 먹은 것 같은 그 느낌. 빵이 커지면 식감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빵이 발효를 많이 하게 되면 반죽의 산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가가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겉면의 크러스트가 아주 건조해져요. 그리고 당질이 감소해서 색깔이 일정치가 않다는 거죠. 과발효된 빵을 구우면 색깔이 일정치가 않아. 그래서 과발효 빵이 때로는 하얗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어떻게 될까요? 좋지는 않겠죠, 여러분. 자, 발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책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들, 화학식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고 편하게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저는 항신우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그리고 발효 이런 걸 다 알려드리지만 빵은 베이키스에서 구매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